2021년 6월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 그랜드 티탄 내셔널박에서 한 젊은 등산객이 야생으로 들어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솔로 트레킹으로 시작된 여정은 곧 전국적인 미스터리로 변했습니다. 수색팀은 험준한 지형을 육지와 하늘에서 샅샅이 뒤졌지만 단서는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이어진 사건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것은 키언 맥라플린, 키언 머글라플린의 이야기로 전문가들조차 여전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묻는 미스터리입니다. 2021년 6월 8일 화요일 아침, 키언은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받은 그의 문자에는 평소의 따뜻함과 유머가 담겨 있었고 아일랜드에 있는 어머니 그레인과 영상통화를 시도한 것은 그들 사이의 깊은 유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키언은 와이오밍을 지나가는 평범한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어깨까지 닿는 갈색 머리와 전염성 강한 아일랜드 억양을 가진 이 카리스마 넘치는 젊은이는 잭선을 2년간 집으로 삼아 살아왔습니다. 6피트의 키의 운동선수 체격을 가진 그는 겨울엔 스노보드 강사로, 여름엔 바텐더로 일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숨막히게 아름다운 야생에 둘러싸여 많은 이들이 꿈꾸는 미국 서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키언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자석 같은 사람이라 묘사했고 절친 맥스 누먼은 키언을 아는 사람은 모두 그를 사랑했다. 그는 독특하고 진정한 에너지를 가진 지역 전설 같은 존재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 남부 출신의 외동아들 키언은 뉴어 종합학교 노어 캄프리헨시브를 졸업하고 더블린 기술연구소 더블린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에서 잠시 공부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미국, 모험, 그리고 그의 영혼 깊은 곳을 불러내는 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상적인 하이킹이 끔찍한 미스터리로 변하며 티턴 야생을 지금까지도 괴롭히는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8일 오후 2시 15분 보안 카메라는 키언의 차량이 무스 입구, 무스 엔트런스 스테이션을 통해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영상에는 그가 흰색 반소매 셔츠와 눈에 띄는 빨간 애플워치를 착용한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이 디테일은 나중에 수사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그는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컴퓨터 포렌식 분석 결과 키언은 하이킹 직전 델타 호수, 델터레익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델타 호수는 루핀 메도즈 트레일헤드를 통해 접근 가능한 티턴 산맥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 경로는 숙련된 등산객에게도 도전적인 코스입니다. 키언이 선택한 트레일 시스템은 가넷 캐니언, 가어니트 캐니언, 서프라이즈 호수, 서프라이즈 레이크, 댐피시어터 호수, 댐퍼시어더 레이크스, 델타 호수로 이어지는 그랜드 티턴에서 가장 장엄하면서도 위험한 지형을 통과합니다. 이곳은 가벼운 산책로가 아니라 한 발짝 잘못 디디면 생사가 갈리는 가파르고 기술적인 백컨트리 루트입니다. 키언의 선택을 더 의아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가져가지 않은 장비들입니다. 이 험난한 트레일을 등반하는 대부분의 등산객과 달리 그는 단지 물병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배낭도 비상용품도 없었죠. 그는 반바지, 흰 티셔츠, 버킷햇, 금색 테의 둥근 선글라스를 착용했고 왼쪽 팔뚝에는 눈에 띄는 문신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 키언의 아이폰은 티턴 파크로드, 티탄박 로드에서 마지막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전자신호는 그의 존재를 확인한 마지막 흔적이 되었고 살아 숨쉬던 젊은이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 순간을 표시하는 디지털 유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들어간 지형은 용서가 없었습니다. 그랜드 티턴의 백컨트리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날씨는 순식간에 변해 맑은 하늘이 치명적인 폭풍으로 돌변할 수 있고 낙석은 흔하며 개울은 급류가 됩니다. 적절한 장비를 갖춘 숙련된 등산가들도 이 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와이오밍에서 2년을 보내고 하이킹에 익숙했던 키언은 진지한 산악 탐험보다 가벼운 오후 산책에 어울리는 장비로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런 결정을 내리게 했을까요? 지역에 대한 익숙함에서 비롯된 자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날 다른 무언가가 그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후 해가 티턴의 거대한 봉우리 뒤로 지기 시작했을 때 키언 맥라플린은 그를 완전히 삼켜버릴 야생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6월 10일 목요일, 키언은 잭슨의 직장에서 근무해야 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뢰성과 친근한 태도로 알려진 그에게 이런 부재는 완전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고 문자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하루로 바뀌면서 그를 아끼는 이들의 걱정은 점점 커졌습니다. 6월 10일 토요일 밤, 누군가는 키언의 실종을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6월 13일 일요일 아침, 수색 및 구조작전의 첫 번째 주요 돌파구가 나왔습니다. 공원 직원들이 트레일헤드를 조사하던 중 루핀 메도우 트레일헤드 주차장에 키언의 차량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가넷 캐니언과 델타 호수로 이어지는 트레일 시스템에 접근하려는 사람이 주차할 정확한 장소였습니다. 이 발견은 수색팀을 소름 돋게 했습니다. 차는 5일 동안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혹독한 산악 날씨, 밤이면 살인적인 추위, 젊은이의 생사가 불확실한 5일이었습니다. 즉시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은 대규모 수색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가벼운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60명 이상의 공원 직원, 헬리콥터 팀, 수색견 유닛, 티턴 카운티 수색 및 구조대가 참여한 총력전이었습니다. 열화상 기술, 항공정찰, 미국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야생구조 전문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수색은 루핀 메도우 트레일헤드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로 가넷 캐니언, 서프라이즈 호수, 앰피시어터 호수, 델타 호수 주변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은 매 시간이 중요하다는 절박한 희망으로 바위와 숲의 미로 어딘가에 생명이 붙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으로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야생은 비밀을 지켰습니다. 날이 갈수록 팀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비, 발자국, 키언 맥라플린이 이 산에 발을 디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그가 야른 산악 공기 속으로 증발한 듯 했습니다. 공원 레인저 CJ 아담스, CJ 애덤즈는 날이 지날수록 이런 조건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고 인정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보편적 본능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6월 14일 모두가 기도하던 돌파구가 나타났습니다. 잭슨 지역에 익숙한 40세 여성 헤더 미코스키가 당국에 연락해 수색 작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미카우스키는 6월 8일 오후 2시 30분경 루핀 메도우 트레일헤드에서 약 0.5마일 떨어진 곳에서 키언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실종된 등산객과 실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서 일하는지 아일랜드 출신이며 현재 잭슨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죠. 더 결정적으로 그는 목적지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타거트 호수, 태거트 레이크,
향해 가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바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미카오스키의 설명은 키언의 외모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어깨까지 닿는 머리, 둥근 안경, 흰 셔츠, 반바지, 모자, 팔에 문신, 물병을 들고 있는 모습까지. 이 정보는 수색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가넷 캐니언과 델타 호수에 집중하던 팀은 갑자기 타거트 호수와 브래들리 호수, 태거트 앤드 브래들리 레이크스 지역으로 전환했습니다. 수백 시간의 수색 시간이 그녀의 진술을 바탕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키언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되살렸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수색을 지켜보던 그의 어머니 그레이는 구체적인 정보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수색팀은 새로운 지역을 신선한 에너지로 공략하며 마침내 명확한 방향을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미카오스키의 이야기에 대해 수사관들은 불안한 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묘사한 대화는 우연한 만남치고는 비정상적으로 상세했습니다. 왜 한 등산객이 낯선 이에게 그렇게 많은 개인정보를 공유했을까요? 왜 그는 타거트 호수의 특정 바위에서 뛰어내리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을까요?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미카오스키의 진술에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이 타거트 호수와 브래들리 호수 주변을 철저히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키언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그 지역에 최근 인간이 지나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반면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다른 목격 정보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등반 가이드는 6월 8일 오후 3시 45분경 가넷 캐니언 트레일에서 키언과 일치하는 사람을 봤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미카오스키가 그를 타거트 호수 근처에서 봤다고 주장한 시간보다 몇 시간 뒤 완전히 다른 장소였습니다. 타임라인이 맞지 않았고 장소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미카오스키의 상세한 진술이 그들이 기대했던 돌파구가 아니라 진실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위험한 산만함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더 미카오스키의 이야기가 무너지는 과정은 그녀가 처음 제공한 거짓 희망만큼이나 극적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녀의 주장을 깊이 파헤치자 충격적인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미카오스키를 아는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2021년 6월 8일 키언 맥라플린과 일치하는 사람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화와 목적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까지 모두 지어냈습니다. 왜 누군가는 생사가 걸린 수색 작전 중에 이렇게 정교한 거짓을 만들었을까요? 답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증인들에 따르면 미카오스키는 키언의 수색 노력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 목격담을 지어냈습니다. 그녀의 왜곡된 논리로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당국이 구조 작업을 축소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속임수의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연방 수사관들은 미카오스키의 거짓 보고로 인해 약 532시간의 잘못된 수색 노력이 발생했다고 계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532시간 동안 숙련된 구조 인원, 헬리콥터, 수색견이 잘못된 지역을 뒤지며 키언이 실제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 다른 지역을 놓친 시간이었습니다. 납세자에게 발생한 재정적 비용도 엄청났습니다. 약 17,600달러의 연방 자원이 낭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용은 돈을 훨씬 초월했습니다. 그 532시간은 키언을 살아서 찾을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에 집중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야생 수색 및 구조에서 시간은 말 그대로 생명입니다. 헤더 미카오스키는 그 시간의 수백 시간을 훔쳤습니다.
증거 앞에서 미카오스키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기소유예 합의에 들어가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에서 5년 출입 금지와 재무부에 $17,600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키언의 어머니 그레인에게 이 속임수를 알게 된 것은 이미 견딜 수 없는 상황의 또 하나의 치명타였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매우 속상하다며 귀중한 수색 시간이 완전한 조작에 낭비되었다는 사실이 아들의 실종에 또 다른 고통을 더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카오스키의 속임수에서 가장 가슴 아픈 점은 그것이 제공한 거짓 희망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키언의 사랑하는 이들은 그가 특정 장소로 향했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가능성에 매달렸지만 결국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불안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카오스키가 수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목격담을 지어낼 필요를 느꼈다면 이미 수색 축소 이야기가 있었던 걸까요? 도움을 주려는 의도였지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이 다른 사건들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미카오스키의 거짓이 배제되면서 수사관들은 실제 증거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키언 맥라플린에 대한 모든 합법적인 목격 정보는 가넷 캐니언, 서프라이즈 호수, 앰피시어터 호수, 델타 호수로 이어지는 트레일 시스템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장 신빙성 있는 목격은 지역 등반 가이드가 6월 8일 오후 3시 45분경 가넷 캐니언 트레일에서 키언과 일치하는 남자를 봤다고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가이드는 어깨까지 닿는 머리, 둥근 안경, 흰 셔츠, 반바지, 모자를 착용한 솔로 등산객을 묘사했으며 이는 그날 초반 보안 카메라 영상과 키언의 알려진 외모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수색 노력은 올바른 지역에서 새로운 강도로 재개되었습니다. 팀은 가파른 협곡으로 로프를 타고 내려가고 바위잔의 필드를 수색하기 위해 특수 장비를 사용했으며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지역을 스캔하기 위해 고급 열화상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지형의 위험성은 수색자들 자신도 상당한 위험에 직면했다는 것을 상기시켰고 이는 키언이 마주했을 조건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그레인 맥라플린은 거짓 정보의 치명적인 좌절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강인함과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와이오밍으로 돌아와 아들이 하이킹을 계획했던 트레일을 직접 걸으며 다른 등산객과 등반가들과 대화하고 업데이트된 실종자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높은 산악 지역으로 돌리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상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의 회복력은 수색 노력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키언의 개인 물품 수색도 똑같이 중요해졌습니다. 레인저들은 백컨트리 사용자들에게 그의 빨간 애플워치, 빨간 아이폰 12 미니, 금색 선글라스, 은색 유자형 펜던트, 흰 티셔츠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이 물건들이 발견된다면 수사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수색이 계속되면서 혹독한 현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키언 맥라플린을 와이오밍으로 끌어들인 야생은 그를 앗아갔고 질문과 포기하지 않는 가족의 사랑만을 남겼습니다. 오늘 키언 맥라플린이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으로 들어간 지 3년이 넘었지만 그의 실종은 미국 야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사건은 여전히 활발히 수사 중이며 공원 레인저들은 제보 라인을 유지하고 백컨트리 사용자들에게 그의 흔적을 주의 깊게 살피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키언이 그 6월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이론이 대중과 수사 커뮤니티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별표 사고 이론 별표
수색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입니다. 키언의 최소한의 장비와 델타 호수 주변의 험난한 지형을 고려할 때 많은 이들은 그가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믿습니다. 낙상, 잘못된 개울 건너기, 급변하는 날씨에 노출되었을 수 있습니다.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은 그의 유해가 수색자들이 접근하기 너무 멀거나 위험한 지역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별표 방황 이론 별표 일부는 키언이 길을 잃거나 고도, 탈수, 공황으로 인해 방향 감각을 상실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그가 기존 트레일에서 멀리 벗어나 방대한 야생에서 찾기 거의 불가능한 곳으로 갔을 수 있습니다. 숙련된 등산가들도 피로와 두려움이 몰려오면 익숙한 지형이 혼란스러운 미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별표 야생동물 이론 별표 공개적으로는 가족에 대한 배려로 덜 논의되지만 일부 야생 전문가들은 곰이나 다른 야생동물과의 조우가 실종과 회수 불가능한 증거를 설명할 수 있다고 사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랜드 티턴에는 흑곰과 회색곰이 서식하며 공격은 드물지만 발생합니다. 그레인 맥라플린에게는 이런 이론들보다 답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수색이 더 중요합니다. 그녀는 모두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가 산에서 실종되었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안다며 최악을 받아들이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어머니의 조용한 품위를 보여주었습니다. 헤더 미카오스키의 속임수는 이 사건에 계속해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중요한 수색 자원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거짓 정보가 수사를 어떻게 탈선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선한 의도가 진실한 정보를 대체할 수 없다는 냉정한 교훈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키언의 실종이 약속과 잠재력으로 가득한 삶의 상실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친구들은 그의 전염성 있는 에너지, 모험에 대한 사랑, 주변 사람들을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능력을 기억합니다. 그의 모험 정신을 불러낸 산은 결국 그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랜드 티턴 야생은 비밀을 잘 지킵니다. 그 거대한 봉우리와 숨겨진 계곡 어딘가에 2021년 6월 오후 아일랜드 청년에 일어난 일의 진실이 잠겨 있습니다. 그의 빨간 애플워치는 여전히 외딴 산빛 아래서 햇빛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아이폰은 눈과 낙석 아래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금색태 안경은 인간의 눈이 결코 보지 못할 개울 바닥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산이 침묵을 지키는 동안 키언 맥라플린의 기억은 그를 사랑한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야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모험 정신을 기념하면서도 그 장소가 요구하는 존중을 냉정히 상기시킵니다. 수색은 계속되고 희망은 지속되며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의 광대한 야생 어딘가에 2021년 6월 오후에 미스터리는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